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관한 청문회를 기존의 관례를 깨고 하나라도 더 털어보고 반드시 떨어뜨리겠다는 그 어떤 강한 의지랄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루가 아닌 이틀 연속으로 간사 협의도 없이 지들끼리만 의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민희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어요. 방통위원장 대체 그러면 누구 앉으면 찬성할 건데? 아니 앉는 사람마다 온갖 용천 지랄들을 다 떨고 다 사퇴시키면 대체 뭔 정권 끝날 때까지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냅두는 게 목표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 자, 어쨌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또 흥미로웠던 점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들의 명단인데요. 물론 꼭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 웬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아. 그것도 좌측 깜빡이 킨 연예인이. 대체 연예인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나 모르겠는데 출석 요지 및 신청 이유를 보면 문화예술 편가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인들도 방송 장악 관련, 노조 탄압 관련, 블랙리스트 관련 진짜 시뻘건 인물들만 부르는 거 보니까 대충 왜 이들만 부르는지 이해가 갑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좌파 정치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받기 위해서인 그런 개수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인 명단 중 연예인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불러볼까요? 강성범, 권혜요, 김규리, 김미화, 김재동, 노정열, 류승환,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 안치환, 정우성, 소유진 등등.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와 우파로 유명인들을 분류해 문화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 참고인들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물어보자 따져 묻자 이런 속셈인 듯해요. 참 이것들 진짜 개수작질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모르겠는데 문제는요 연예인 명단도 명단이거니와 연예인을 이렇게 공개적인 청문회 자리에 그것도 지금 정쟁이 한참인 이 한복판에 소환을 한다라는 건 그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이상한 이 명단에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품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의 발언 들어보시고 참고인으로 이 명단들을 집어넣은 작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들을 소환하려고 했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 뭐랄까 이렇게 정인과 참고인을 신청하고 그걸 간사께서 우리 소속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고치나 처음 듣는 이야기 이런 거는 사실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참고인 같은 경우 둘째 날에 강성범, 김재동, 유승환,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 서른도, 안치환 이런 분들을 최소한 나올 컨택이나 접촉을 해보시고 했는지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나오면 말고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정인 채택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아무리 소속 의원들 했더라도 한 건에 대해서 한 명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을 서너 명씩 계속 묻는다든지 92년도 건으로 해서 또 사람을 부른다든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준다는 게 여야 간사 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숫자 정도 안 해준다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네, 끝.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준석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저도 그 연예인 명단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이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취지에서 참고인 신청이 되었는지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이준숙 위원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과오임이 분명한 부분인데 최근같이 진영 대립이 극렬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출석 여부 자체가 어떤 진영 간의 갈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부르되 명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사실 이분들 요청을 받으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서 불출석하는 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지점과 함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진숙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참고인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해 주신 분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위원님의 판단에 따라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또 그대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요청서를 쭉 보고 제가 오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 이런 분들에게 쭉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채택 전에 의사 타진을 조금이라도 해본 명단 위주로 진행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근데 하고 그게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 연예인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신 위원님들이 이준석 위원님께 말씀을 좀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노정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참고인 특히나 연예인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의결이 가능한지 좀 여쭤봅니다. 비공개 의결이 가능한지. 아, 새로운 분을 추가할. 아니요. 지금 여기 목록에 올라와 계신 분들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하더라도 강제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취지 네, 자체가. 네. 그리고 사전에 접촉해서 뭐 오기로 했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네.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참고인 채택을 비공개로 이 명단을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절차를 이미 공개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그래요? 우리들 모두에게 배부되는 순간 공개된 것이어서 일단 컨택된 연예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컨택이 된 분들이 있을 테고 근데 그분들을 공개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또 예, 김장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제 명단을 보니까 특히 MBC에 물론 뭐 이진숙 후보자가 MBC에 계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보니까 과거 한 10여 년 전 뭐 일을 소위 그 언론 노조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겁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언론 노조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름이 여기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거는 뭐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어떤 능력을 검증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쟁을 위해서 혹은 한풀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 통행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좀 간사님하고 균형을 좀 맞춰주도록 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